예, 감사합니다. 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좀 소개하고 좀 함께 공유해야 될 소식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내용들은 다시 한번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자료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 안건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지역교육의 역할, 우리 함께 오늘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형순 선생님한테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박형순 선생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좀 평소에 고민이 또 많으시고 네,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좀 먼저 열어주시면 다른 분들이 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좀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그 세계화로 인해서 조금 그 에너지가 물자의 이동이나 뭐 사람의 이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기후위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화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봤을 때 대안은 지역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가 되면 에너지나 온실가스 문제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감염병 문제도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행정 자치, 교육 자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생태계 안에서 조금 안정된 생활을 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학교나 기관, 지자체, 시민 이런 협력 관계들이 앞으로 더 돈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교육들 그리고 이제 방안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라는 공간 측면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학교는 기후위기 적응 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응 차원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생태적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생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학교의 숲, 텃밭, 연못,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성이 됐을 때는 정말 그냥 나무 한 그루 몇 그루 심는 정도가 아니라 숲이 공원화돼서 정말 그 숲의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숲의 다양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정말 그 학교 자체로 학습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 공간으로서 학교는 재생에너지 적용과 단열, 절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가 안전하고 생태적이고 탄소 중립 공간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곧 그 지역의 시민 교육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 교육의 자료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학교 그 지역의 시민으로서 학생과 그 지역의 학부모, 시민으로서 학부모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봤을 때 지자체가 그 같이 협력의 관계로 좀 들어와서 지자체의 예산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조례 제정들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숲이나 텃밭이나 이런 그리고 또 탄소 중립 공간으로서 다양한 뭐 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것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러한 학교의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이거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그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는 지역 단체나 이제 생태환경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학교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이분들이 또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는 이제 기후위기 교육 측면에서 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의지 함량을 위해서 생태 감수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여 실천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측면에서는 시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태 감수성 교육과 시민 교육이 좀 결합된 기후위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 감수성 교육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순천 같으면 굉장히 많은 지역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감수성 교육, 그리고 이제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환경 문제와 결합된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지역이 함께 연계하면서 연계해야 삶과 연계된 실천 가능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다양한 인력풀을 좀 구축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곡성이나 구례,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 학교 텃밭 강사 과정들을 밟고 과정으로 이제 학교 텃밭 강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양성이 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에서도 지금 텃밭 강사 양성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마을 교육과정이나 순천만 교육과정, 마을 교육과정 지금 이미 동천마을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순천만 그 마을 교육과정도 마을교사 양성으로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력풀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을에 계시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생태환경 쪽으로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 자기 성장도 하고 학교의 교육 성장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역의 생태나 문제에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정말 그러니까 사회환경 그 강사분들, 사회환경 교육 강사분들을 보면 대체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보편적인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기보다 좀 보편적인 생태환경 교육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 지역의 현안, 그 지역의 환경 현안 문제 또는 이 지역의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좀 깊이 좀 알고 아이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그 읽은 책 중에 독고로지스트 지역 활동가, 일본에서 말하는 지역 현장 활동가로 독고로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 지역의 환경을 그 지역을 항상 날마다 이렇게 걸으면서 살펴보고 하면서 그 변화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들을 늘 체크를 하시고 마음을 담고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지역에 있는 생태환경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지역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의 수준의 현장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학교 현장 교육에 함께 결합을 해서 좋은 교육과정 만들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제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와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또 누가 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영민 선생님 마이크 켜셨는데 제가 꺼버렸네. 이영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마이크 켜져 있었습니까? 저 들려요?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요? 아니,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켜진 김에 말할까요? 네네네. 아니, 저는 박향순 선생님이 올해 저기 학급 실천하는 교사들을 학급 실천할 수 있는 그 교사들을 공모했는데 아무 예산도 없이 자발적으로 100명 가까운 교사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가르쳐야 될 내용으로서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학교 같은 경우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과 활동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사들의 활동을 하고 싶은 교사들이 좀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면 학급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사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틀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제 중심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혹시 학교들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런 교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걸 뭐 지역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박향순 선생님처럼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한두 번 이렇게 결합해서 뭔가 학교에서 새로운 시도가 좀 일어날 수 있게 지역청이나 풀뿌리 센터나 또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접근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두 공간에 한쪽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에어컨에 시래기 바람이 나오게 해서 얼음이 녹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경험하게 하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남았고, 기후위기의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잠깐의 내용을 보면서 강렬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위기의식만이 아니라 그런 좀 생각을 공유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한편에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정담회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무협의회에서도 또 얘기가 됐었지만, 학교 쓰레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교육 의제로 아이들과 어떻게 좀 논의가 되면 좋은지, 단순히 이게 누구의 잘못과 문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게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교육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학교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순천공고 김홍렬 선생님이 좀 말씀하고 싶으신 것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순천공고 김홍렬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면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학교마다 그런 분리배출 시설을 만들고 실천을 해왔는데, 유일하게 순천 공고에 와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2년 동안에 순천 공고의 분리배출 시설을 꼭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하고 예산 마련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리배출을, 그런 시설을 쭉 보면서 우리 학교도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것을 분리배출을 잘 해놔도 순천시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수거해 가기는 어렵다. 분리배출 또는 종량제 봉투를 학교 밖에다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행정실에서 지금 굉장히 이걸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분리배출 시설을 만들자, 지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압놀박스 바로 옆에 분리배출 시설을 부분적으로 만들자,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캔류, 병류, 페트병, 박스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한 2, 3개월 또는 3, 4개월 후에는 아마도 우리 학교의 분리배출 시설을 아파트형 분리배출 시설을 만들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청 분리배출 해 나가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그리고 분리배출 품목들을 잘 수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월 22일 우리 학교 38학급 전체 학급에서 지구날 사행시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현 시점에서 나의 실천사항 10가지씩을 적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A4 한 장에 빡빡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적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후위기에 대한 현 시점에서 나의 실천사항에 가장 많이 나온 시점이 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분리배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회용품 안 쓰기. 그런데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놔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교는 압놀박스에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직접 던지고 있는데, 그 시설부터 먼저 만들어 주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저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내에 분리배출 시설을 잘 만들어서 환경교육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되면 잘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순천 복성고의 유정준 선생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선생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 순천공고 김홍렬 교장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랑 같이 근무도 하셨었는데요. 예,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학교도 사실 그 작년에 좀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잘 지도해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놨는데 실제 그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과정에서는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니까 심지어 학생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 신문고인가요? 어디에 올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순천시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제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과정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곤혹스러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들은 좀 그 순천시청에서도 좀 학교 의견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향순 선생님께서 텃밭에 관련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셨죠. 비교적 우리 학교는 학교 뒤쪽에 그 텃밭이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반별로 반별 텃밭을 글쎄 그 길이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는데 한 10m 정도 되는 길이의 두 그룹 정도를 이렇게 다 배당을 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조합원으로 이렇게 결성을 해서 연회비 얼마씩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박향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학교 텃밭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지금 다행히 이 농사하는 일에 정말 헌신적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지금 이것이 텃밭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정년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할 만한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밭 일굴 때 관리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고랑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해주면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씨 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난 그 다음 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정말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텃밭 이런 강사 양성 과정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밭을 어떻게 일구고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잘 학교에 안내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 박경수 선생님. 저는 아무튼 환경운동을 뭐 이렇게 탈핵운동에서부터 이제 잠깐씩 이렇게 참여하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를 깊이 내가 몸으로 느낄 때 정말 견딜 수 없게 힘든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탈핵운동 할 때도 그렇고 기후위기 관련한 운동을 할 때도 이후에 닥쳐질 어떤 이 위기 상황, 자연재해 이런 것이 예측이 되기도 하고 미래에 닥칠 어떤 그 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되게 불안해서 환경 문제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이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환경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기 힘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 기후위기나 이런 걸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어떻게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의무나 이거 쓰레기를 분리해야 돼 아니면은 뭔가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을 회복해야 돼 이런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나는 참 좋은 삶을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지구와 이 자연과 잘 연결되어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기후위기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못마땅했었거든요.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지도 않을까?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교육이 되게 못마땅했는데 작년에 그 매산여고하고 기후위기 강연을 장용창 씨랑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이 꺼내져 나오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희망을 느꼈거든요. 아, 이 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나누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생명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길을 열어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 마음이 들었고 그 뒤에 제가 만난 책이 이 책인데요. 이게 이제 생명으로 돌아가기라는 책인데 이 조아나 메이시라는 분이 미국에서 기후위기 관련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계속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위기나 이런 환경운동을 잘 할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워크숍들을 진행했고 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치열하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기의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한 것이 이 책에 기록이 돼 있고 이 책이 올해 그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저는 아까 박향순 선생님이 지식이 많은 이 강사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책에는 사람들의 지혜를 꺼내는 질문들이 들어있어서 지식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워크숍의 방식을 질문만, 리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이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꺼낼 수 있는 질문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책들이 좀 활용이 돼서 아이들 속에서 지혜를 꺼내고 또 아이들 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아이들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이런 워크숍들은 지금 이제 계속 워크숍 진행자 과정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토회나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아무튼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순천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이런 모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1분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올해는 절기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절기의 흐름, 자연의 흐름, 이 절기에 지금 저 땅속에 있는 생물들은 어떨까? 저 피어나는 꽃들은 어떤 상태일까? 이 절기의 흐름에 있는 자연의 그 변화들, 이것을 내가 몸으로 감각하려고 하는 순간 내 마음이 굉장히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해지는 그리고 경이로움으로 가득해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절기와 관련된 교육도 이제 저희 아무튼 0545로 평생교육에 아무튼 냈는데 이런 것들이 지식을 많이 쌓지 않아도 누군가 뭔가 리더를 해본 사람이라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만 알면 사람들 속에서 지식이 없어도 지혜를 꺼낼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을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이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여보세요?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길게 네,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제가 고맙습니다.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예, 질문 예. 몇 가지 질문들 올려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선생님께서 조금 제가 드린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지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지역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 애착의 마음이 학생들한테 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지역 현장 전문가를 말씀드린 거였고, 또 박경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저도 이제 다 동의하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들은 사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절망스러움이 더 많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절망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후위기의 현황이나 팩트는 그 제대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죄책감이 들게 하거나 굉장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현황에 대해서 그 팩트는 잘 전달을 하되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 기여된 것들이 서로 연대가 돼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큰 한 몫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으로 그 내용을 좀 구성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1분만 더 할게요. 40초 할게요. 40초.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만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앞으로 3년 동안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래요? 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구나.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 동시에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실천력, 내가 가진 힘이 내 이성으로는 이 주먹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10명이서 그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100이 1이었다면 이게 100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와 힘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졌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개인의 가진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서 실천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전에 20권 사가지고 주변에 쫙 돌렸는데 제가 마을교육팀에도 쫙 사갖고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돈 많은 분들이니까 각자 사서 어찌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우리 드리겠습니다. 순천고고 김홍렬 선생님. 네네. 좀 전에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와 관련해서 조례 법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조정의 필요성, 조정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고요. 순천시청 관계자분들의 구체적인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음소거 하고 임경원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지금 장상식 재활용 팀장님이 다시 대기실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들어오셨고요. 지금 다시 좀 교장 선생님 다시 질문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 놓으면 학교 안으로 청소차나 분리수거 차량들이 들어와서 수거에 가야 되는데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이런 내용과 관계된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법규 조정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조례 법규 조정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조정이 되어서 학교 안으로 쓰레기 분리 수거 차량들이 들어와서 수거해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장상식 대화료 팀장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학교는 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청소차가 시 직영하는 청소차가 학교에서 들어가서 아까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입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순천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서 어떤 뭐 저희 순천시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요. 아마 어떤 입법적인 사항이라서 또 그런 내용이 보완돼야만이 해결돼야만이 아마 이건 풀어진 과제라고 해결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폐기물 관리법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예예. 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려면 그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300kg 이상씩 배출하는 예예. 그런 업체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그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예예. 순천 공고는 아마도 그 규모로 봐서 네. 그 전라남도에 있어 가장 큰 학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 폐기물을 전부 다 재어봐도 예. 하루 300kg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왜 사업장 폐기물로 학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럼 저도 이제 그 네. 예예. 그 내용을 보고 저도 한번 그 서류를 저희도 다른 팀에서 저희도 봤거든요. 신고돼 네. 있는. 예, 그 다른 아니 그 사업장 폐기물 신고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초 그 신고되어 있는 서류에는 순천공업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돼 있어요. 그 잠깐 저도 그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바로 하지 못했어요. 보기는 지금 당장 보기는 그렇고 일단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관련법을 보고 그러면은 다른 이거 예를 들면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봤어요. 근데 보니까 변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신고하고 변경밖에 없어서 이거 아까 학교 측에서 지금 그때는 어찌 범위 내에 들어왔을지라도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당된 게 아니지 않냐. 저도 그런 걸 보고 그 아까 말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변경만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예를 들면은 뭐 300에서 200만 돼 있다는 그 신고만 돼 있지 이미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가입은 되는데 이게 탈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제가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이게 다른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상위 환경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누구나 봤을 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한번 차후에 제가 그런 환경부나 그런 부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 예, 가지 덧붙일까 합니다. 예, 예, 방금 하신 말씀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교에서 네,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학교를 쭉 옮겨 다니면서 인근, 광양, 여수, 고흥 이런 데까지 좀 더 가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직접 들어와서 수거해 가거든요. 종량제 봉투와
예, 그리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놓으면 그 예. 분리된 대로 수거에 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순천은 안 돼요. 그래서 네. 인근 규모와 비슷한 우리 학교와 규모와 비슷한 목포공고 한번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 학교 안으로 직접 수거 차량이 들어와서 종량제 봉투도 수거해 가고 네, 그다음에 분리 배치를 해놓으면 품목대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네, 또 인근에 있는 화순 기술과학고등학교는 이게 분리배출이 학교에서 잘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력을 2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분리배출을 잘 못하니까 그것을 분리배출을 잘 해가지고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순천시도 학교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면 네, 학교 안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생태 도시에 걸맞게 교육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도 순천 시민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순천 시민, 생태 의식을 가지는 바람직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저희도 학교에다가 저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년 선생님 질문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상식 재활용 팀장님 답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계셔서요. 혹시 진유연 선생님 혹시 오늘 주제나 또 토론 가운데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그 장상식 재활용 팀장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제 가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신 김에 네,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예, 사업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유팩 사업 예, 좀. 예, 예. 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유팩 모으기 프로그램을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학교를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5개 학교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2개 학교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쪽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이게 정담회를 통해서 그 순천 교육지원청 우리 홍 장학사님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 3개 학교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 학교별로 저희들이 그 다양한 그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우유팩 모으기를 함으로써 재활용 교육의 어떤 것도 직접 실천하고 또 우유팩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부가가치 이게 재활용 품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그 압력 박스 있죠. 그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탁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가 보통 이렇게 일반 폐지와 같이 섞여서 사장 처리되고는 실정이 좀 다분합니다. 그래서 또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개 학교를 각 학교별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요. 보조금 지원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작은 부분부터 집에서 우유는 그 날마다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그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게 마신 다음에 씻어서 이렇게 모아 주시면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수거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사무실로 가져오는 그런 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된다면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 더 운영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그 아까 좀 전에 금방 그 포스터 같은 내용에 보면 우유팩을 교환하는 화장지가 종이팩을 재생한 화장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 예.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예. 네, 대부분 어, 다른 지역에서 보면 종이팩 화장지로 교환을 해준 게 아니라 일반 화장지로 교환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네, 아쉽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네. 이렇게 일반 좀 시민들이 이제 저희 부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뭐 종이팩 1kg라든지 그다음에 폐 건전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예. 폐 건전지 0.5kg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1개 또는 롤 화장지 1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점점 저희들 읍면동에 모든 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그 저울개라든지 이런 아까 종량제 봉투라든지 그 롤 화장지 해서 비치해서 시민들도 가까운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를 가면은 굳이 저희 사무실 안 오셔도 이렇게 그 교환해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학생들도 학교에 내에서 그렇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들의 거점 수거 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맡겨놨거든요. 일명 재활용 도움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이렇게 밤에 퇴근하시는 주부님 맞벌이 부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좀 하반기에 지금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박향순 선생님의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 바꿔주시는 휴지가 실제로 우유팩을 재생한 휴지로 바꿔주는지 다른 일반 휴지로 바꿔주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직은 저희들이 일반 화장지입니다. 아직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최종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 또 이렇게 다시 재순환되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 품목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게 네. 교육적인 그런 예, 것도 예. 있어서 예, 그렇게 예,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예. 전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우리 조현수 흑말개 생태학교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담회 예, 저희도 더 톡방에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팀장님. 예, 네, 저희도 더 많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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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소거 안 하고 이야기를 드렸네요. 네. 우리 진유연 선생님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계실까요? 늦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교에서 저희 유치원에 있는데요.
유치원 학부모로 계셔본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들이 유치원에서 많은 작품을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학습 준비물비로 매년 이렇게 사라고 돈은 매년 더 많이 주는데 그 학습 준비물의 취지는 뭐 색종이가 없어서 스케치북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학교에 돈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걸 준비해주기 위한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매년 소모품을 계속 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막 일회용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일회용품은 지양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줄 수 있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청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직 중인데 내년에 복직하면 우리 유치원만이라도 뭔가 만들기를 그런 것은 좀 지양하자라는 캠페인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우리 혹시 홍성민 학사님, 네, 한번 교육청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지양에 대한 부분 학습 준비물이요.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교육 과정 쪽에서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장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이런 생각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가 왔으니까 적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손쉽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일회용이다 보니 자꾸 쓰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학습하고 교육에만 맞춰서 내가 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이제 구입을 해서 썼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환경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때 환경 교육을 할 때는 환경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미술 시간 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그런 교육 사이에서 저희가 좀 놓여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논의해서 일회용품 사용 지양에 대한 부분 공문에 한 줄 쓰는 게 그닥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썼을 때 공문화가 되고 좀 더 파급 효과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하여튼 장학생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불어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 전남도교육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7월 달에 만들어져서 학교에다가 그 공문이 다 나갔거든요. 근데 그 공문상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용을 그러니까 그 일회용품을 사기 위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그 일회용품을 사기 위해서 그 예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필수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공고사항이어서 자제해야 한다 또는 공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한 영향이 많이 미치지를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공문 배정이 대체로 아마 행정실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학교 교직원들 사이에서 같이 이야기되거나 안내되거나 이야기되거나 뭐 홍보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학교 내부에서 좀 이 조례안이 학교로 다 보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면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윤숙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아까 이야기 안 하셨는데 들어와 계신가요? 네, 뭐 일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현미 선생님 아, 의견 신현미 좀 선생님. 들어보고 네네. 신현미 선생님 한번. 네. 아, 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저는 교사로서 아까 제가 두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구시대를 답습하고 그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 주입하고 전달하는 게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전국 시도교육감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은 크게 바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을 저 역시 바라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그 막막함이 교사인 제 안에 있고요. 교사들 역시 그런 사범대에서 교육대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보지를 못한 입장이라 시대가 그런 걸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구현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인식이 되고요. 움직임은 분명히 있지만 정작 그러한 움직임 속에 교사들은 학교에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업무들에 치여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논의해야 될 그 자리에 정작 교사들이 빠져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논의가 돼서 좀 하루라도 더 빨리 좀 구현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전국 단위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지금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와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생태 전환 교육 과정이 마련되는데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의 그러니까 교사 자체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재교육과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논의되었던 부분이 텃밭이란 주제였잖아요. 저희들이 먹고 사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저희가 먹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어떻게 먹는 것을 생산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텃밭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사들이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저는 교사들한테는 분명 양심이 있어서 그 교사가 체험을 통해 얻은 농사의 가치를 아이들한테 분명 전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연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텃밭 교육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하나의 교육 콘텐츠로 소비되고 교사는 교육 사업을 할 예산을 쓰는 일 그리고 마을 교사들은 와서 본인들의 교육 활동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분들의 노력이 학교에 있는 교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뭔가 분절돼 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식의 톱밥 교육이 아니라 진짜 교사가 농사의 가치를 깨닫고 그런 먹거리 교육을 실천하고 그런 과정에 마을 교육 공동체 강사들과 협력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사들이 1년 과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 교사들
양성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같이 맞물려져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더 많이 어울린다면 학교에 톱밥 강사들이 왔을 때 정말 실제적으로 협력해서 교육이 꽃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경원 선생님. 네, 이제 제가 좀 껴들으려고요. 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좀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막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조금 순천에서 그려보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학교 선생님들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역에서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손을 든 거는 아까 신현미 선생님 이제 말씀에도 중간에 나오셨는데 생태 전환 교육 이게 지난 해에 우리 순천의 5대 교육 의제에 사실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냥 의제로만 설정되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고 시나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타임에 서울에서 올라오신 분이 조금 발언을 하고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지금 6시 3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참여단을 하려고자 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것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조금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